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숫자 관련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284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6이라고 할까요? 네, 36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4578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8.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릿수가 서로 다른데 이때 자릿수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소수 4자리가 있고 여기는 3자리가 있고 여기는 2자리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요 범위를 쭉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자릿수 늘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씩 커지거나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 선택한 범위에 있는 자료 중에서 소수점이 가장 많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릿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 4자리, 3자리, 2자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릿수 늘림을 하게 되면 4자리가 제일 많으니까 4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자리가 늘어나서 소수 5자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또 가장 많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 소수 자릿수가 제일 많은 4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3자리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엑셀에서는 숫자가 없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반올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5, 6, 7, 8, 9처럼 5 이상일 때는 앞에 있는 숫자를 1을 키우고 그 숫자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0, 1, 2, 3, 4처럼 5보다 작은 숫자는 그냥 숫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 4자리인데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여기는 3.283이 되는 게 아니고 6이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284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 늘림을 해보면 자릿수 줄임을 해보면 이렇게 3.284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자리를 줄이게 되면 4는 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3.28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없어질 때는 반올림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할 때 백분율을 입력하고 싶어요. 퍼센트를. 자, 이 엑셀에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단위 한산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은 어떤 수를 100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그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그래서 백분율을 입력을 할 때 3.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퍼센트를 매번 입력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로워요, 그죠? 자, 이럴 때 미리 범위를 쭉 선택을 해놓고 여기 위에 있는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먼저 한번 눌러주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그리고 여기다가 3.7이라고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3.7% 이렇게 나와지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3.4 뭐 2.7 이런 식으로 쭉 2.74 뭐 이렇게 쭉 입력을 하고 나서 얘네들을 쭉 선택을 해서 나는 소수점을 2자리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자릿수 늘림이나 자릿수 줄임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소수 자릿수를 이렇게 맞추시면 입력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자료를 미리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적용을 해도 되는데, 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입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3.7%를 입력을 할 때 0.037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퍼센트를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네, 그래서 여기 자릿수 늘림을 해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미리 범위를 선택을 해서 퍼센트를 눌러 놓고 그러고 나서 숫자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퍼센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모두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
큰 숫자가 있는데, 자, 요 숫자에다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싶다. 자, 뭐 0을 하나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때 여기 숫자를 그냥 입력하고 자릿수가 작아지게 되면 12 플러스 06, 32 플러스 06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요거는 칸이 좁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서식을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지수 형태로, 그러니까 1, 2 더하기 06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럼 이거는 1 곱하기 10의 6승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3 곱하기 10의 6승, 요거는 4 곱하기 10의 6승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심표 스타일이나 이런 다른 서식을 적용하게 되면 칸이 좁아지면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을 하다가 샵이 나온다면 요거는 칸이 좁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 주시게 되면 자료가 제대로 표시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에서 숫자를 그냥 정수로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24.7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요거를 그냥 정수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숫자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정수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반올림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4.7이지만 여기 7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정수로 표시가 될 때 여기서 숫자를 선택을 하면 여기가 정수로 표시가 되면서 여기 반올림이 되어 가지고 25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화라는 서식이 있는데, 통화라는 서식은 여기서 통화를 누르게 되면 앞에 돈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회계라는 게 있는데, 회계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돈 표시가 앞에 일괄적으로 같은 자리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뒷자리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36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회계를 적용을 하게 되면 돈 표시가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자리, 오른쪽 끝자리가 맞춰지면서 숫자가 쭉 기입되는 게 회계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분율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백분율이 아니고 여기 통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돈을 표시하는 기호가 숫자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여기서 통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돈 표시가 숫자 바로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회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소수 자릿수를 나는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요거나 요걸 이용을 해서 늘리거나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돈 표시 기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셀 서식에 가서 여기서 기호를 바꿔주시게 되면 뭐 달러나 이런 걸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소수점이 두 자리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셀 서식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소수 자릿수를 맞춰 주셔도 이렇게 자릿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이라고 하면 네, 아무런 서식이 적용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고요. 숫자는 정수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통화는 앞에다가 돈 표시를 하는 거, 회계도 돈 표시하는 건데, 통화는 그 돈을 표시하는 기호가,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가 숫자 바로 앞에, 회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돈 표시가 네, 같은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차이점은 자, 여기는 통화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적용했고 밑에 두 개는 이렇게 회계를 적용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가운데 맞춤을 해 보면 자, 이렇게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되어지는데 회계는 가운데 맞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서식을 적용을 하고 나서 네,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을 누른다 하더라도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오른쪽 끝선이 이렇게 맞춰지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돈 표시를 안 한 회계 형식을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심표 스타일이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돈 표시가 없는 회계 스타일이 회계 형식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얘도 회계 형식이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오른쪽 끝선이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숫자 관련되어 있는 서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